대한항공이 뭐 슬리퍼도 있고 뭐 담요도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좋더라. 이런 거 다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해. 이런 거 그리고 밥도 공짜로 줘. 이게 무슨 하늘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막 내 말이. 화장실 가는데 칫솔도 있고 화장실 변기도 있고. 안녕하세요. 김가영 TV의 김가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예쁜 아가씨 한 명을 초대했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라고 합니다. 아니 왜 방송을 처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렇게 어색한 인사를 하고 계실까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수 씨는 저희 고향 동생입니다. 이숙정 언니 아시죠? 숙정 언니 조카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수 씨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할 건데요. 고향이 양강도 해산이라고 합니다. 해산이죠. 그곳에서 그러면 몇 년도에 탈북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17년에 나왔어요. 아, 저보다는 훨씬 후배네요, 그래도. 그럼 몇 살 때 넘어오신 거죠? 저 21살에 탈북을 했고요. 아, 그럼 북한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학생? 네, 전문대 학생이었고요. 학생이었어요? 고향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뭐 압록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 이제 해산에서 살다 보니까 해산에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바로 이제 보이는 중국이 생각나고 반짝거리는 중국? 그렇지. 북한으로 말하면 장마당 세대가 갔잖아요. 2030 그치. 세대. 그럼 그 세대는 조금 빠삭하잖아요. 중국이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그쵸, 뭐. 네, 빠삭하다는 게 뭐, 어차피 그 중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지금 2030 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한국을 되게 동경하고. 네. 그러면 그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도 한국 노래도 많이 보고 듣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네.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어요? 이제 뭐,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소학교 막, 초등학교 막 이럴 때는 뭐, 교과서에도 이제 나오는 게 막 남녘 땅에 어린 활벗고 굶주린 그렇지. 동무들을 잊지 마라 막 이러면서 나오고 되게 남한은 되게 못 살고 약간 못 먹고 막 약간 이런 곳으로 되게 이제 배우고 하는데 어릴 때는 이제 그게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좀 크면서 남한 드라마를 접하고 막 뮤비도 막 많이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국이라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고 북한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다 전부 다 뭐 찬송가처럼 막 김일성, 김정일만 찬양하고 약간 이런 노래인데 그렇지. 우리는 이제 애가 이제 사춘기가 넘어서고 하면은 막 연애도 하고 막 이럴 나이인데 이제 그때 사랑이라는 말도 북한에서 못 쓰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은 조국을 사랑한다는 말밖에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말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한국 드라마나 노래나 막 노래 가사나 막 이런 데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멜로디도 너무 좋은 거예요. 북한의 그 멜로디랑은 이제 아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날라리 자본주의 날라리 풍기 들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들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걷잡을 수가 없이 애들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한국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쵸. 계속 하죠. 저희는 이제 친구들이랑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시청을 하면서 야 우리 이제 꼭 가자. 한국에 꼭 가자. 약간 이런 정말? 그럼요. 그렇게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 내용 공유를 했어도 한국에 꼭 가자라는 꼭 가자라고 공유는 안 해요. 했는데. 저희는 그랬어요. 꼭 가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이게 되게 기억나는 이제 영화인데 그 성승원 배우님이 이제 출연을 하시는 그놈은 멋있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고등학교에 이렇게 애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영화였는데 저희한테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영화를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지인성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성승원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멋있지. 야, 성승원이 보러 한국 가야 돼 이러면서 어머머머. 막 그러면서 야 우리 꼭 가자 가가지고 성승원 가서 꼭 만나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 한국을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근데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밤에 잠도 못 자고 애들이 막 그랬었어요. 한국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말을 꺼낼 때 만약에 걸리면 어쩌지라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되게 무모했던 게 저는 이제 백공국 그룹바라고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렇지. 근데 이제 백공국 그룹바라는 거는 이제 비사회주의라고 해가지고 자본주의적 그럼. 그런 걸 이제 잡아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13살 때 백공국에 혼자 넥타이 메고 잡혀간 애가 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최천의 어린아이. 진짜 어린애가 이제 백공국으로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집에 가면은 아빠 엄마가 너는 왜 목숨 걸고 이런 걸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다 쫓겨갈 수도 있고 너 추방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이제 그러고 엄마도 막 때리고 막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만화되면서도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계속 보고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약간 드라마 같은 거를 이제 막 북한은 막 16화다 하면은 미니 시리즈가 막 쫙 다 있는 게 아니라 막 1화부터 막 3화까지 있고 중간에 막 막 뺀다 빠지고 없어지고 또 뒤에 막 있고 이런데 또 애들 또 빌려줄 때도 막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앞에 것만 빌려줘. 그러면 그 나중에 막 궁금해서 죽겠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매를 맞고 막 사상투쟁에 가고 막 생활통에 나가서 막 비판하고 막 이러는데도 신경이 거기 가 있어.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됐었지?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약간 부모님들도 그냥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도 저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 근데 되게 또 어리석게 생각한 것도 나는 여기 오면은 내가 되게 잘 살 줄 알았어. 약간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집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공항에서 이제 캐리어 끌고 있다 이런 거 보면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한국 가기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맞아.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버님.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는 순간 번쩍하고 깨지는 거지. 생각하면은 막 입술이 막 다 트면서도 그 한국 드라마 본다고 밤새고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특히 한국은 내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여기서 태어났으면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우리 이렇게 못 산다라는 생각에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북한에서 한국에 가고 싶고 중국에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도 알아요. 이제 세계적으로 진짜 못 사는 나라가 베트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못 산다라고 북한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나는 오히려 그런 거예요. 나는 차라리 베트남에서 태어나지 왜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해외도 못 나가고 외국에 가고 싶어서 못 가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못 살아도 어디를 가잖아. 한국에 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탈북민이긴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국적을 받고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민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제 감사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디슈씨를 부러워하는 그럼요. 거죠. 예. 근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랬어. 오히려 베트남 사람이라도 돼. 난 차라리 베트남이든 어디든 이런 나라에서 차라리 태어났으면은 북한에서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모든 나라에도 다 괜찮은데 제발 북한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가슴 아프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것 시간들이 가슴 아픈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디슈씨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21살에 북한 땅을 건넜는데 혼자 넘게 된 거예요? 네, 저는 혼자 왔어요.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무모했거든요. 그래서 탈북을 할 때도 진짜 나는 이렇게 왜 탈북을 했냐면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고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못 살게 나는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향해서.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떠나서 오게 된 거거든요. 막 다른 사람들도 사연이 많아서 오긴 하셨겠지만은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그 목적과 그 동기와 이유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자본주의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여기를 왔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자본주의. 상상이 너무 컸던 거지 북한에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어찌 북한이랑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행복한 세상인 건 맞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중국 땅을 건너서 중국에서 얼마간 살다가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쵸, 뭐 체류 기간이 이제 1년 좀 넘게 막 거기서 조금 체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막 브로커들을 찾아야 되고 약간 이런 기간이 좀 있긴 있었죠. 근데 버는 생각에는 중국만 건너면 바로 한국에 올 줄 알았지. 그쵸. 약간 나는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약간 압록강을 넘으려면은 막 산을 숨어서 막 이렇게 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압록강을 딱 넘는 순간 와, 다 됐다. 나 다 왔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을 벗어났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와, 살았다. 나는 이제 다 왔대. 이제 다 끝났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브로커도 찾고 막 이러면서 많은 여정이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북한을 벗어났다는 게 나도 약간 그런 내가 북한을 벗어나다니 이게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혹시 탈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약간 되게 걱정이라든가 막 이런 걸 안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무섭다는 생각 못 하고 막
넘어왔는데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어디를 경유해서 온 거예요?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해서 거기서 남영이라는 곳에서 베트남을 가고 베트남에서 라오스. 베트남 갔었네. 네, 베트남을 갔었어요. 베트남을 저희 잠깐 들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네, 북한에서 막 베트남에서라도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나마 이제 내가 이제 중국에서 1년이라는 동안을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있으면서 또 그나마 또 중국을 봤어요. 중국을 보니까 막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죠. 충격받았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이렇게 많고 이러면서 왜 저렇게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패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멋이고 이게 예뻐서 입는 거다라고 하는데 계속 거기 있으면서도 한국에 와서 한 1년, 2년 될 때까지도 나는 저게 도무지 멋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그랬었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에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봤어요. 약간 북한에서 있던 그런 기억을 조금이라도 지우고 있었는데 베트남을 또 가보니까 베트남도 이제 북한처럼 약간 조금 어렵게 사는 나라더라고요. 그렇지. 그래도 북한보다는 잘 살지. 잘 살지. 그래도 다 오토바이 다 타고 다니는데 베트남 하니까. 맞아. 네. 그래서 베트남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되게 약간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기간에 나는 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오면서 와 그래도 내가 중국에서 뭐 베트남도 가보고 약간 땅에 들어가서 뭐 사먹고 막 이러고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그 그렇지. 나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와 내가 베트남 땅도 밟아보고 뭐 라오스란 땅도 밟아보고 뭐 태국도 밟아보고 약간 이런 거를 하면서 아, 내가 이제 북한에 있었으면 절대 못했을 것들 약간 나 이렇게 잘 살았다 성공했네 뭐 이 정도 와 잘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 올 때 당시 나이는 몇 살인 거예요? 제가 이제 23살 그러니까 23살? 22살에 왔는데 이제 하나만 국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한 살을 더 먹어버린 거죠. 23살. 22살이면 저랑 똑같은 나이에 한국에 온 거라 같은데 일단 어린 마음에 좀 뭐랄까 고생도 고생처럼 안 느껴지긴 하지만 또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 그쵸, 나는 그런 나는 것 같아요. 한국을 가니까 힘들다가도 아 괜찮아 행복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으쌰으쌰하고 왔는데 또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런 부분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또 비행기는 우리 처음 타보고 비행기는 네. 제가 이제 약간 생각을 한 게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몰랐잖아요. 저희는 약간 되게 진짜 생각을 못하고 왔던 게 그게 강만 넘어가면은 한국까지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배를 타고 가는지 이런 걸 나중을 생각 안 하고 왔잖아요. 근데 중국에 조금 있으면서 이제 들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간대요. 태국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임시 뭐 여권을 해가지고 막 비행기 타고 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임시 여권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걸 이제 보면서 내 이름이랑 여권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우리 북한에서 여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지. 여권이라고 그래요. 여권. 네, 근데 그 여권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비행기를 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 비행장에서 기다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약간 내가 북한에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절대로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까지 오면서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막 엄청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막 이렇게 엄청 많이 힘든데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그 마음 한 번에 있잖아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어. 그러니까 와 내가 지수 진짜 내가 성공했다 이제 그냥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때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네. 왜냐면 북한에서는 정리 비행기를 만들어서 넣는 게 최고인데 그 뭐냐면 그 교회라고 그러나 북한에서 그런 거 한 애들이 막 해외 뭐 올림픽 막 이런 데 갈 때 비행기를 타는 거 영화에서나 나오잖아요. 드라마나. 안 그래도 거기에 이제 비행기를 딱 이제 타러 올라갔는데 이제 대한항공이었어요. 올라갔는데 이미 한국 분들이 여객들이 지금 다 이렇게 있고 우리는 진짜 제일 마지막에 난중에 이제 타는 거잖아요. 난중에 타는데 저희 이제 산 넘고 막 그리고 막 거기에 막 수영복 막 입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색이 이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오면은 피부도 조금 약간 딱 뻥치나 피부도 막 그렇고 이제 머릿결도 그렇고 약간 뭐 뭔가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만 막 몇십 명이 한 겹 무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약간 양쪽으로 사이드에서 약간 여객들이 보면서 이렇게 뭐지? 무슨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타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지. 타면서도 약간 창피한데 머리를 못 들고 막 이러면서 뭔가 즐겨야 되는데 못 즐기고 갑자기 창피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의자 자리를 이제 어딘지 잘 못 찾으니까 티켓도 막 하면서 거기 같이 오시는 분들 안내해주죠. 여기 어디 앉으라고 이제 해주시고 하니까 안 됐는데 거기에 막 대한항공이 막 슬리퍼도 있고 막 담요도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좋더라. 이런 거 다 있는 거야. 너무 이런 거 그리고 밥도 공짜로 주고 이게 무슨 하늘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막 내 말이 화장실 갔는데 칫솔도 있고 화장실 변기도 있고
북한에 기차 타면은 기차 보면 바닥에 떨어지잖아. 기차를 아래로 이제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인데 그 비행기에서 하면은 진짜 하늘에 떨어지네. 이런 생각 했었어요. 나도 그래서 면 보면 어디다가 보관하고 어떻게 떨어지지? 네, 그런 생각 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국정원 내려나온 거죠. 네, 마중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희가 5시간인가 4시간이요 비행을 하고 내렸는데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박수. 국정원 분들이 이렇게 막막히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내 진짜 대한민국 왔구나, 한국에 왔구나. 태국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전도사님들도 들어오시고 막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래요? 네, 목사님들이 약간 큰 거기를 가기 전에 파출소 이런 데 있는데 그때는 이제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북한 사역하신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막 이러면서 전도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시는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 사모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검정색 바지 하얀 티셔츠 입으시고 그리고 목걸이도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큐빅이 요만한 큐빅 이렇게 있는 걸 그냥 하고 머리 짧게 커트하시고 살색이 하얀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서 너무 세련했다 이거. 우리는 막 화려한 걸 입어야 예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사람이 아우라에서 강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을 서울말을 이렇게 쓰시면서 하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서울말 쓰는 그런 내가 실제.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말투를 나한테 쓰면서 지수씨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씨라는 말이 난 처음에 엄청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수씨 막 누구씨 막 이런 말. 근데 진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그때 국정원에서 막 대한민국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하면서 버스에 태워가지고 이제 저희가 먼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 근데 이제 공항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천공항은 그런 설명도 네, 했어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인천공항은 뭐 세계적으로 무슨 언제는 1위를 했었다가 뭐 지금 2위 뭐 언제는 뭐 7위 뭐 이러면서 네. 인천공항이 되게 크고 잘 되어 있는 공항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막 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도 그 공항 막 두리번 너무 높은 거예요. 천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정신이 나가서 막 천장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고 무빙워크는 이제 우리 보면 평양에도 이제 에스컬레이터는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승강기라고 하죠. 승강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무빙워크는 못 봤거든요. 그 북한에서. 근데 그러면서 무빙워크를 보면서 나는 거기 그냥 서 있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 있으면 가는 건 줄 알고 가만히 서 있었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걷는데 캐리어 끌고 가는데 길을 조금 더 단축하기 위한 그런 도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저렇게 천천히 갈 거면 차라리 걸어가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무빙워크의 용도가 이제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아서 병원에 갔다가 국정원에 들어간 거잖아요. 국정원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충격받았던 부분이 있을까요? 급식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밥을 잘 주는 거 너무 맛있는 밥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살이 많이 쪘고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여기는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게 제한을 안 두고 약간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약간 이런 거를 보면서 약간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맞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뭐였어요? 국정원에 있을 때는 비빔밥? 이런 게 맛있었고 우동? 이런 것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북한에서 안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또 이렇게 하나원 과정을 걸쳐서 오게 되는데 하나원에서 우리가 필수로 받는 교육이 있잖아요. 하나원에서는 뭐 이제 뭐 전체적으로 교육을 막 그렇게 한다고 하기보다도 이제 사회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도움을 이제 막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 막 이런 거 배우긴 했는데 지하철을 진짜 교통카드 안 지켜가지고 기어 나왔던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가르쳐주는 기간이잖아요. 일단은 거기서 배웠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그래서 우리말 교육을 시켜주고 막 서울말 교육을 시켜주고 뭐 외래어 교육을 시켜주고 하면서 거기에서 많이 배웠던 거로 그나마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 들으면서 맞다 이거 우리 한국에서 배웠지 이렇게 도움됐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직업 체험 뭐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알바를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친구들은 막 생산지 이런 데 가서 체험을 해본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서 하루 동안 이제 현장 실습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서빙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구나. 지금 우리 때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나 보다. 저희 때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빙을 이렇게 하는데 이천 쌀밥집, 임금님 쌀밥집 거기 제일 큰 곳이 이렇게 3개가 연이어 이렇게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일단 저는 이제 갔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교육생이? 네, 그때 교육을 1달 반인가 받았을 때인데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서빙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거기 사장님들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원이랑 그렇죠. 이제 다 얘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알바를 했었는데 막 거기서 뭐 반찬 세팅하고 막 그리고 막 주문표 넣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우리한테 알려줘 할 수 있겠어요? 이러는 거. 근데 저 20대들만 갔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 친구들만 갔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는 막 진짜 막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모르니까 엉망인데 거기 밥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북한 사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북한 사람인 게 아니고 이제 한국 사람들처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때 밥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고 이제 이찬 쌀밥 여기가 진짜 맛있는 집이고 비싼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밥을 함께 이제 먹고 이제 막 그러고 나왔었는데 그때 진짜 밥을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저 한 며칠 전에 거기 또 왔었어요. 아, 너무 맛있어서? 한 2주 전에? 그러니까 이천에 갔다가 나 그때 맞다 하나원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밥을 한 번 먹었었어요. 실수를 엄청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일단 했는데 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북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나를 북한 사람인 거 모르고 한국 사람처럼 봐줘가지고 너무 좋았다. 그게 이렇게 좋았다라는 게 약간 되게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정착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뭐. 그러니까 내가 북한 사람인 게 뭐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북한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건 내가 어디에선가 티가 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나려고 나니까 뭔가 어디가 뭐가 안 나려고 티가 안 나려고 그게 하는 거죠. 내가 티가 안 난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한국에 정착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집 배정을 받고 또 혼자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어린 나이 혼자니까 별다른 생각 안 들었어요? 슬프기도 해요.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너무 좋은데 이제 가족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혼자밖에 없었고 막 이랬으니까 그때는 뭔가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센서가 켜지잖아요. 현관에 이제 센서가 불 딱 들어오는데 그 센서만 밟고 안은 어두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렇게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가족들이 다 왔어요. 뭐 아무리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혼자일 때는 그게 조금 외롭거든요. 정착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되게 많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말도 서툴고 이제 모든 걸 알 수 있는 정보도 막 없고 인터넷 사용도 잘 못하고 막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음부터 다시 신생아처럼 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휴대폰 개통부터 시작해서 진짜 너무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나와서 한 달 안 됐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알바를 했어요. 고깃집에 가가지고 이제 고깃집 가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사회복지사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채소식으로 이제 가서 막 불판 닦고 막 서빙하고 막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북한에서 온 친구인데 뭐 하고 싶어 하니까 잘 모르면 잘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해서 그분이 이제 막 거의 보증을 서고 막 이래가지고 저를 이제 알바를 취업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갔을 때는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다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제가 그때 23살이었는데 23살, 막 25살 막 이런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밥 먹었어? 밥 먹어? 막 이거는 알아들을 수 있는 모여서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어쩌고 하는 얘기를 내가 그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너무 약간 서러웠어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게 내가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나이는 22살이고 23살인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카페 알바를 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뭔가 좀 빨리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이제 사귀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보면은 커피 막 먹으러 이제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 난감하더라. 뭐 카라멜 마키아토, 뭐 카푸치노, 뭐 돌체라떼 막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말을 번져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나와. 근데 아메리카노라는 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한데 아가 뭔지도 몰랐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도 모르고 지금 그때는 친구들이 애들 이렇게 누구 한 명 이제 주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받으면서 언니는 뭐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난 라떼 난 아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는 게 아메리카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메리카노 응.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나 혼자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할 때는 이렇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길게 서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막 쿠폰 같은 게 생겨가지고 스타벅스를 가요. 내가 아는 단어는 아메리카노밖에 없는데 받은 쿠폰은 라떼야. 그러면은 라떼를 먹어야 되나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돼.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그리고 라떼 한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뒤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주문을 하는 말을. 그렇지. 그리고 야, 어려웠다. 메뉴판을 찍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입에 이제 안 붙으니까 안 붙어. 돌체라떼가 뭔지도 모르는 나는 잘 알바를 하는데 돌체 나도 모르는데 지금 지금도요? 돌체 라떼가 뭐지? 그러니까 라떼긴 라떼인데 어.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달달해요. 엄청 단 건데 약간 카라멜 마키아토 막 이런 것처럼 돌체라떼. 돌체 라떼? 네, 나 처음 지금 들어봐.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그 돌체라떼도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면 제가 짬뽕집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또 그때도 이제 사장님이 야, 전 오늘 커피 내가 쏠게 했는데 근데 그때 애들이 아, 너 뭐 먹을래? 이러면서 이러니까 전 돌체 막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돌체. 돌체 막 애들 뭐 스무디도 있고 막 이런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게 많은데 나는 아는 게 아메리카노밖에 없으니까 계속 아메리카노만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거죠. 지금도 그거밖에 안 먹어요. 지금 메뉴를 알지만 처음부터 너무 그것만 먹어가지고 이제는 아메리카노 먹긴 하죠. 저도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떡하 서면은 얼음이 돼. 뭐부터 시켜야 될지 모르고 막 주눅도 들고 창피하고 막 쥐구멍에 막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알바를 하니까 뭔가 내가 아니까 그다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맞아요. 커피숍은 자신 있어 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린 정말로 아까 지수 씨가 말 잘한 게 우리는 신생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할수 있는 백지장이었어. 진짜. 거기다가 뭔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는 느낌이었던 거지. 북한에 있을 때 드라마 많이 보면서 한국에 가면은 꼭 뭐 하고 싶었다 하는 게 없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꼭 하고 싶었던 거는 노래방에 꼭 가고 싶고 그리고 꼭꼭 나오는 그 우리 유희정이라고 했죠. 여기는 왜 뭐라고 그러지? 놀이공원. 놀이공원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지금 한 번도 안 가봤네. 지금도 안 가봤어요. 놀이공원. 아니 어른 차인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볼 거예요. 가봐요. 국정원에도 같이 손잡고 가봐요. 사우나가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가봤어요? 네, 가봤죠. 사우나는 뭐 자주 가고 하니까 어땠어요? 사우나 가서 뭐 계란 까먹고 막 이런 거 좋고 막 양머리 하고 막 이런 것도 다 해서 사진도 찍고 막. 지금도 사우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목욕탕이라고 하잖아 북한에서. 막 그쵸. 막 물을 막 부어가지고 물탱크에서 물탱크에서 물 바가지로 물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점이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일단은 한국에 와서 자유국가라는 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다 책임이 자기한테 따르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 내가 노력만 하고 열심히만 살면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라서 저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뭘 모르니까 약간 막연한 생각에 약간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제 또 살다 보니까 뭐 이제 뭐 한국에서 좀 있고 자본주의에서 좀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또 그렇게도 알게 되고 또 여기 이 땅에서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또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뭐 엄청나게 부자는 안 되더라도 그냥 내가 입고 먹고는 다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그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주는 것도 없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지금 지쇼 씨를 보면 진짜 얘기 안 하고 그냥 걸어 지나가면 북한에서 왔다는 걸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스타일이며 모든 게 다 한국에서 태어난 여성이랑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혹시 지쇼 씨 같은 경우에도 문화적 차이로 겪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인스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샵을 쓰잖아요. 해시태그를 쓰는데 그걸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샵 해시태그를 하면은 샵 좋아요, 뭐 샵 물놀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 해시태그를 왜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고 그러니까 샵을 쓰려면은 항상 해시태그는 앞에 글자 앞에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뒤에도 쓰고 막 두 개도 연이어 쓰고 그냥 샵을 쓰는 그냥 유행으로 쓰는 건 줄 알았어. 그 해시태그를. 나중에 이제 한국에 이제 아는 언니가
지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쓰는지 알아? 이러면서 알려주고 약간 그런 것도 이제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문화 차이가 너무나도 이제 많긴 하죠. 근데 저는 그거를 느끼지만은 약간 표현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이렇게 사고를 하고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는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도 더 한국 사람답게 뭔가를 이제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그러면 또 이 문화적 차이로 가장 신기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일단 인터넷. 그렇지. 너무 좋지. 저는 너무 좋아하는 인터넷이 없으면 이제 북한에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이 너무 진짜 충격적으로.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 인터넷은 세계에서도 인정할 만큼 굉장히 잘 되어 IT 강국이라면서요. 맞아요. 한국이. 그래서 인터넷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거를 모르면 검색하면 된다. 맞아. 다 검색하면 다 돼. 검색하면 된다. 모르면 검색하면 되고 모르면 다. 근데 거기도 믿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일단은 검색하고 아예 모르는 것도 나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지금 없으면 어쩌게 막. 저 넷플릭스 너무 좋아합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영화 아주 재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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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그러면 또 이 타임에서 한국 남자의 많이 특이한 점? 매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너가. 매너가 너무 말을 너무 예쁘게 하고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데 분명히 좋아하는 게 아닌데 좋아하나? 라고 착각이 들 만큼 너무나 친절해요. 맞아. 그래서 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우리 북한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우리 세대는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거칠거든요. 이 매너 있는 남자 하면은 정말 성도 좋아하는데 경상도 말씀 너무 좋아해요. 멋있지. 너무 좋아. 남자 멋있어. 경상도 왠지 모르게 너무 좋아요. 경상도 사투리 멋있어. 저도 경상도 가면은 그 시크하고 밥 못나.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나도. 네, 그러면 너 지수 씨가 이모를 숙정 언니를 나중에 만났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 혼자 한국에서 이렇게 막 시작하다가 가족들이 다 왔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한국에 와서 너무 이제 배 부르고 등 따스하고 좋긴 한데 제일 이제 외로웠던 게 이제 가족이 없고 친구들도 없고 진짜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면서 동생도 오고 이모도 오고 뭐 다들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제 내 가족이 생겨서 그나마 뭐 맨날 만나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마음이 어느 한 곳이라도 약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혼자 지금도 주변에 보면 혼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외로움을 어디다가 둘 데 없어서 막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외로움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거든요.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수 씨가 하나원에 그 이모가 왔을 때 면회도 갔을 거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새내기가 와서 그 막 자충우돌 막 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모를 되게 오랜만에 만났었거든요. 제가 이제 탈북을 할 때는 이모가 이제 집에 없었었어요. 이모가 이제 그 갔을 때 그래가지고 이모를 못 만났었거든요. 맨날 그래가지고 이모를 난 되게 오랜만에 만났었거든요. 근데 내가 알던 이모가 아닌 이모 엄청 늙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던 이모 엄청 예쁘고 근데 내가 기억하는 예뻤지. 이모 얼굴은 젊은 이모의 얼굴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모 엄청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도 우리 이모도 늙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약간 무슨 그 미묘한 감정이 그냥 약간 가족도 생기고 그리고 눈물도 나고 약간 반갑기도 하고 이모가 이제 왔는데 이모한테 이제 저 이제 면회 가야 되는데 이모랑 통화를 하면서 이모가 뭐 사갈게 근데 우리는 약간 북한 음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지금도 북한 음식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래서 고향 음식이다 보니까 막 한국 분들이 막 쫀득이 이런 거 즐겨서 드시는 것처럼 저희도 막 그게 맛있고 맛이 없고를 떠나서 하나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 나와서도 그렇고 계속 그 고향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가서 먹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분명히 이모도 또 먹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모한테 이모 나 이제 갈 때 인조고기 밥이랑 두부밥이랑 이런 거 사갈까 야야야야 가져오지도 마라 막 이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먹었니 한국 와서도 왜 그거 먹을 게 까딱한데 그것도 먹는단 말이야 이러는 거야. 우리 이모는 지금은 안 먹어요. 지금 북한에서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안 먹는데. 이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모가 먼저 나와서 뭐 사오라냐고 해서 저는 피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원 친구들이 아니 왜 인조밥 사달라고 그러지 피자를 사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제 동생이 왔을 때도 제가 이제 치킨이랑 피자를 사갔어요. 그때는 이제 동생이 왔을 때도 그때 이모랑 동생이 왔을 때도
제가 빨리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 막 1년 반인가 2년인가 막 그렇게 그래서 그때도 선배니까. 그때도 잘 모를 때라서 그 뭐가 맛있는지 뭐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도 안다는 거는 이제 피자랑 치킨 배달 시켜가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모르니까 거기에서 이제 서울에서부터 이제 거기 가서 하면 될 거를 모르니까 여기에서 치킨 피자 다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고 갔어요.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동생이 연애를 가서 했는데 동생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면서. 그 동생이 지금 한국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살이 엄청 많이 쪘거든요. 내 동생 보면 이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살 진짜 많이 쪘어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짜증난대요. 한국에 와서. 왜냐면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살이 이렇게 쪄서 살이 안 빠진다. 한국에 왜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게 많냐는 거지. 맞아. 너무 많지. 근데 저희 이제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바닷가 가는데 북한에서 언제 휴가 한번 가고 바닷가. 난 이제 동해 바다 파란색 바다가 그렇게 파란 걸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압록강 옆에 살았기 때문에 바닷가를 볼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해 바다를 갔는데 바닷물이 파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그런 걸 한 번씩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여가 시간을 즐기면서 진짜 벅차고 힘들게 평일에는 막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은 또 나한테 시간을 주고 할 때는 약간 보면서 내가 이제 동생이랑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동생 데리고 이제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고 동생 옆에 앉아있고 가면서 그래요. 언니는 지금도 안 믿겨진다. 내가 북한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나 따위가 어떻게 차를 운전을 하고 나 따위가 어떻게 운전을 해가지고 바다 옆에까지 가가지고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아, 말도 안 맞아. 되는. 그래가지고 동생이랑 계속 얘기를 해요. 보면서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 뭐하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뭐 물건 팔고 있었겠지? 뭐 콩나물 팔고 있나?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또 그런 생각도 하지. 지금 내 친구들은 어떻게 변해있을까? 네, 그런 생각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저보다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계속 물어봐. 지금도 물어봐. 동생도 이제 온 지 3년 됐거든요. 근데 동생한테도 야, 걔 잘 지내니? 막 이러고 그렇지. 물어보고 걔는 어떻게 지내니? 막 이러면서 걔는 뭐 하면 사니? 물어보면 동생이 이제 좀 그만 물어봐. 다 얘기를 해도 계속 물어봐. 그 친구들이 보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 친구들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하고. 근데 뭐 어떤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막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들어보면 막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이 짠하고 이제 그렇긴 하죠.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번 감사하죠. 야, 내가 한국에 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삶을 살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지. 지수 씨가 한국에 와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자가면 어떤 순간일까요?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네. 물론 일상이거나 행복과 감사로 항상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이것만큼은 가장 행복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눈물 참을 돌리면서 샤워기 이렇게 샤워할 때 언제 내가 이렇게 샤워를 해봤겠냐는 이게 매일매일 그냥 계속 생각드는 감사함이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저는 나태해진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는 모든 게 신비하고 모든 게 감사하다가 이제는 내 일상이 돼버리고 이제 나의 모든 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감사한 걸 놓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너무나도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일할 때 너무 힘들어요. 모든 일이든 다 힘들겠지만 힘든데 열심히 일을 했고 저녁에 와서 다 씻고 약간 누워서 밥 먹고 누우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약간 누우면서 내가 진짜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거를 한번 느끼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나는 느끼거든요. 그게 북한에 있으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갈 데가 없어. 아침에 깨어나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난 눈 뜨면 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뭐 시집을 가서 뭐 결혼을 하고 뭐 지금쯤 애 낳고 뭐 그렇지. 아니면 뭘 안 하더라도 북한에 눈 뜨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참 이렇게 내가 일을 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모든 거 나를 책임질 수가 있고 또 누군가를 뭐 동생이 됐든 뭐가 됐든 약간 해줄 수가 있고 내가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약간 이럴 수 있는 내가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노력에 값어치가 찾아온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오는 게 없는데 한국에는 하는 것만큼 얻어지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수 씨에게 대한민국이란 어떤 곳인가요? 이거 우리가 꼭 나가는 코너입니다. 그래요? 네. 생각을 잘하고 말을 잘해야 되겠네요. 저한테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진짜로 나한테 새 인생을 열어줬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출발을 했으니까 이 땅에서 저한테 한국은 고향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한국은 모든 거를 새롭게 했고 모든 거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게
뭐 해줬던 나라라서 한국이라는 곳은. 근데 막 물론 이제 힘들고 슬프고도 했겠지만은 저한테 이제 한국이랑 나라는 너무나도 감사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에 안 왔으면은 모든 거를 밥을 먹을 수도 잘 수도 모든 거를 할 수가 없었고 모든 게 불가능했던 이제 저였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곳은 저한테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너무 감사하다. 그냥 이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한 말을 잘 것이다. 못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